안녕하십니까. 오인튜브의 오인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일단 이 시간에 일부러 이 세미나를 위해서 와주신 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시간을 어떻게든 제가 값지게 해드리고 싶어서 한 32장의 PT를 준비했으니까 같이 보면서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고 왜 간 것이며 거기서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니까 우선은 제가 이 땅에 간 이유가 우리가 아는 게 너무 없어서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뉴칼레도니아 간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사실 비웃었어요. 거기 가면 독사도 있고 위험한데 정글도 안 가본 사람이 갑자기 거기 가서 나라망신 시키는 게 아니냐, 그런 걱정으로 사실 비웃음을 당했고 내가 기필코 가리라라는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기억 많이 해주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탐사 동기랑 준비 과정 얘기 드릴 것이고, 거기에 이제 갔더니 어떤 서식지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뭐가 다른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곳의 기후, 식물, 포식자, 그리고 크레가 먹이로 할 수 있을 만한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있었는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꿈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웃으셔도 돼요. 네. 웃으셨으면 해서 저 사진을 골랐는데, 제가 맨 처음 갔을 때 저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표정이었을 것 같아요. 엄청 호기심이 많았고 무척 궁금했는데 좀 무서웠어요. 왜냐면 주변에 아무도 없고 가끔씩 불쑥불쑥 주민들이 튀어나오시는데, 정글 한가운데서 키가 다 한 180은 되시고, 그러니까 마오리족 아시죠? 그런 민족들이라 덩치가 엄청 크세요. 거기다가 한 허벅지만한 칼을, 이제 정글도라고 하죠, 칼을 달고 다니시는데 매우 무서웠습니다. 아무튼 그때 저의 심정을 잘 표현하는 표정일 것 같아서 저 사진은 정했고요. 맨 처음에는 저도 이제 크레를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좋아하고 많이 알고 싶은데, 어떤 파충류 샵을 가면 다 자기 말이 맞대요. 그래서 저는 다 믿었어요, 사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크레를 하신 지 저랑 몇 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샵을 갔어요. 다른 샵 갔더니 또 다른 말을 하세요. 근데 다 자기가 맞대요. 그래서 계속 샵을 다닐 때마다 정보가 좀 부정확하구나, 그리고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없이 경험도 많이 있으신 분이 많이 없구나를 느껴갖고, 뭐가 정답일까라는 걸 많이 궁금해했고, 그때부터 해외 브리더들한테 묻기 시작했어요. 해외 브리더들한테 DM을 막 보내갖고, 이메일이랑 DM을 보내갖고 나 알고 싶다, 내가 어떤 게 궁금하다, 막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답변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답변도 다 그냥 시큰둥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짜증나서 직접 갔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미국 땅으로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보를 얻어야겠다 하고 갔는데, 그리고 그 전에 시판되었던 책들이 다 10년 전에 출간된 책들이라 정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오래됐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간 이유도 됐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목표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지만, 저는 적어도 이 크레에 있어서 가장 전문가가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직접 가야겠다, 내가 보고 느껴야겠다, 누가 이러더라 저러더라가 아니라 내가 느낀 거를 많이 경험을 쌓아야겠다 해서 가게 됐습니다. 가기 전에 그래도 유일하게 답변을 줬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필립 드 보졸리. 이분이 유일한 크레 관련 정보책, 10년, 11년 된 책인데 이분이 쓰셨던 책이에요. 알렌 레파시, 프랭크 페스트, 그리고 필립 드 보졸리. 저 세 사람이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크레를 다 발견하신 분입니다. 발견보다는 맨 처음에는 네덜란드, 영국, 독일 과학자가 발견을 했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탐험가인데 3명의 탐험가가 젊을 때 20대 때 바로 뉴칼레도니아로 갑니다. 미국에서 뉴칼레도니아는 27시간이 걸리거든요. 정말 큰 무모한 도전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많이 잡아왔어요. 그 후에. 그때는 법이 없었어요. 어떤 룰도 없고 해서 그때 많이 데려왔던 개체들의 베이비들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랭크 페스트라는 분은 지금 암에 걸리셔서 좀 많이 아프신 분 상태고, 필립 드 보졸리는 파충류에 관련된 서적을 한 30몇 권 쓰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존중받는 분이시고 작가이시고, 그리고 알렌 레파시 분은 동부에 계셔서 제가 직접 가진 못해갖고 인사만 드린 정도로 끝났습니다. 근데 저분을 만나게 됐고, 두 번째는 엑소테라가 12년 전에 뉴칼레도니아로 탐사 갔던 걸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엑소테라에도 연락을 했는데, 엑소테라는 이제 영국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제가 만나 뵙지 못했고, 그 다음은 판게아에서도 탐사팀이 따로 있거든요. 뉴칼레도니아 탐사팀.
그 팀이 갔던 거를 정보를 얻기 위해서 미국에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많이 물어봤죠. 근데 막상 진짜 한 12시간 비행기 타고 가니까 적당히만 알려주고 힌트만 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갑니다. 유튜버 데이비드 코프만이라고 머리 긴 미국 유튜버 있거든요. 파충 유튜버. 그 사람한테도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야, 내가 가서 얻게 되는 모든 정보 너랑 공유할 테니까 너가 알고 있는 정보를 나한테 넘겨줘라 해서 가장 유용했던 정보는 만약에 뉴칼레도니아에 가면 진짜로 아무 생물도 가져올 생각하지 마라. 자기도 감옥 갈 뻔했다. 그런 힌트랑 두 번째는 족장의 마음을 흔들어 놔야 된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족장을 잡아라. 그래서 알았다. 어떻게 했냐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게 돈을 줘라. 그리고 마을 잔치를 열어줘라. 근데 돈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뉴칼레도니아가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더 비싸요. 의외로. 그러니까 프랑스 지배를 받고 있어서 프랑스 물가랑 비슷해요. 음식 햄버거 사 먹는 것도 우리나라보다 비쌉니다. 나라가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되게 비싼 물가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 마을 잔치를 연다는 거는 이제 큰 돈을 써야 되는 의미였습니다. 팀을 이제 꾸렸어요. 정부르랑 이제 준호랑 셋이 가기로는 정해졌고 봄에 갈 거냐, 여름에 갈 거냐, 가을, 겨울에 언제 갈 거냐. 근데 가을로 정한 게 우리한테는 봄이었고 그때 가을이면은 브리딩 시즌일 것 같았어요. 언제 시즌인지 안 나와요. 어떤 책에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일반적인 생명체라면 가을에 메이팅을 많이 들어가서 알을 낳고 봄쯤에 산란을 할 거다. 부화를 할 거다. 그러면 새끼들을 많이 잡아먹힐 테니까 발견될 확률이 적고 한참 활동 중인 크레들을 발견하려면 가을에 가는 게 좋겠다 해서 4월 말에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 과정은 저는 혼자 정보를 얻느냐고 2년 동안 한 번 미국에 가서 정보를 얻은 게 아니라 한 4-5번을 가서 요번에는 누구 만나고 오고 누구 만나고 오고 그래서 2년 정도 걸렸는데 정부르가 언제 인스타그램에 포스팅을 한 거예요. 어떤 포스팅이냐면 저 내년에는 어디 갑니다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뉴칼레도니아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정부로한테 연락해서 나 2년 동안 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나랑 같이 가자. 나도 혼자 가긴 좀 어려웠다 해서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같이 팀으로 활동하면서 정보 획득을 하고 서로 회의도 많이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3번 경유하게 되고 19시간의 비행 시간을 거쳐서 경유 시간만 또 6시간이 걸렸고 메인 섬에 도착하면은 또 작은 섬으로 또 이동하는 또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고된 여정이었고 지금 보시면 여기 굉장히 종이 다양해요. 여기 사는 아이들이 듀공도 있고 앵무조개도 있고 카구라고 여기에서만 사는 유일한 날지 못하는 새도 있고 진짜 다양한 종을 보유하고 있는 섬인데 신기하게 개코에 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해요. 나라에서도 가면은 뭐 꽃이랑 산호랑 여러 가지를 많이 홍보 마케팅 역할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동전도 보면 다 동물들이거든요. 식물이랑. 근데 개코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건 이제 마지막에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게 프랑스령이기 때문에 사실 프랑스 사람들은 여기를 아주 고급 휴양지로 발전을 시켰고 전 세계 엄청난 갑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휴양지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이 그리고 호주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곳에 가면 불어로 모든 게 소통이 되니까 엄청 어려웠었어요. 모든 게 다 불어로 하고 아니면은 그 섬의 고유 언어가 16개인가 그런데 부족마다 언어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 언어 소통하는 게 제일 힘들었었고 통신도 당연히 굉장히 열악하고 인터넷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그냥 붙어 다녀야 되고 뭐 전화한다는 거는 거의 힘들고 지금 이곳이 일대팡이라고 읽거든요. 이 일대팡이 조그만 섬이에요. 일대팡이 소나무 섬이라는 뜻입니다. Isle of Pines라고 해서 소나무 섬인데 이 섬에서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발견됐던 모든 기록이 90% 이상이 이 섬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이 전체 중에 여기에 크레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오산이고 여태까지 발견됐던 5%가 다 이 호수 주변 그리고 95%가 이 섬에서만 발견되고 이 섬 이름이 소나무섬 일대팡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수도가 있는데 비행기를 타고 또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거기서 공항이 저거고 공항이 진짜로 저는 처음 겪었어요. 제 세대는 처음 겪었는데 그냥 담 넘으면 공항이에요. 그냥 되게 개구멍도 있고 옛날에 공항의 느낌이 이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로 이제 되게 동네 공항 같이 생겼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도착하자마자 맨 처음에는 렌트카를 해야 됐어요. 렌트카가 전부 다 변속 기어로만 돼 있는 렌트카 회사라서 유일하게 준호가 또 운전을 할 줄 알아갖고 일종 면허가 있어서 그래서 준호가 이제 어렵게 렌트카를 렌트하게 됐고 외국인이라서 사실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쪽 그 부족들을 다 카낙 민족이라고 하는데 이분들 중에 아까 작은 섬에서도 6개의 부족이 있고 그 6개 부족마다 족장이 있습니다. 그 족장의 최고봉을 설득하는 게 진짜 문제였는데 이분이 그분이세요. 족장님. 족장님 부인이시고. 근데 정말 어려웠던 점은 막상 가서 족장님까지 만나는 미팅까지 가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 족장님이 2년 전에 바뀌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돈다발도 준비했었고 저희가 한국에서 인사동 가서 선물을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그 선물 아니었으면 아마 마음을 못 샀을 거예요. 돈은 당연히 안 받으셨고요. 근데 그 전 족장님을 알고 보니까 그 전 족장님은 파티를 좋아하시고 돈을 좋아하시고 마을 행사하는 조건으로 이 투어리스트 대신에 그 탐사대를 받아들이셨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밀렵도 좀 암암리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완전 FM이신 거예요. 되게 정중하게 돈도 권해드렸고 했는데 정중하게 거절을 했고 저희가 선물 이제 보석함 같은 걸 준비했는데 자개로 만든 보석함 준비했는데 엄청 이 사모님이 너무 좋아하셔갖고 그래갖고 다행히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 족장님이 허락한 지역이 있고 허락 안 한 지역이 있는데 허락 안 한 지역으로 가면 바로 쫓겨나거나 감옥으로 보내집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이 일본 사람들, 미국 사람들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했고 탐사하는 내내 다 감시를 받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그 아시아 사람들이 갑자기 3명이서 숲을 막 헤집고 다니니까 이제 눈에 띄었나 봐요. 그래서 계속 주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디선가. 만나는 그 주민마다 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사진을 보여줘서 저게 프리패스처럼 사용됐습니다. 저것만 보여주면 인상 쓰고 계시다가 아 오케이 하고 보내주고 그래서 이 사진이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섬, 이 노란 부분이 제가 섬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알고 있었던 발견된 좌표예요. 갔더니 이 지역은 아예 못 들어가고 저희가 탐사했던 곳은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이 섬 이렇게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섬에는 크레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딜 가면 크레가 있는지는 압니다. 근데 이제 허가를 해줄지 안 해줄지는 이제 또 그때 가봐야 되는 거고요. 알고 있는 이 크레 서식지는 이 큰 섬 중에 일부에서만 크레가 서식하고 있고 저희도 진짜 밤낮으로 주야간으로 다 탐사를 했는데도 그리고 나중에 주민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저희가 못 찾고 있으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장소에서는 크레가 발견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주민들이 얘기해줬어요. 엄청 고생을 했던 게 기억이 나고 이제 서식 환경에 대해서 이제 사진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머물렀던 그 호텔이 이 섬에는 딱 3개의 리조트가 있는데 그 호텔 눈 뜨고 일어나면 이 전경이에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웠고 근데 그 세 리조트가 다 최고급 리조트라 굉장히 호화롭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격도 비쌌고 그래서 당연히 너무 좋은 뷰고 저희한테는 사실 선택이 없었어요. 원래는 이제 텐트까지 가지고 가서 야영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 허가가 안 났고 그런 거는. 그리고 아까 뭐 허가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렸는데 정부 나라 전체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 섬의 족장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최고 족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까지 받는 건 좋은데 이제 족장들부터는 연락이 안 돼요. 이메일 전화번호가 있는데 단 한 번도 응답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었었어요. 아무튼 그리고 가면은 이 리조트 안에서만 대부분 이제 머무르시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이제 감시를 당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섬에서 이 리조트에서 어떤 여성분이 젊으신 여성분이 그냥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나체로 있으셨어요. 그냥 그 나체로 이제 해변가에서 해변을 즐기고 계셨는데 그걸 족장이 발견을 하고서 1년 동안 이 섬을 통제합니다. 아무 투어리스트가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 정도로 나라도 컨트롤을 못해요. 그 족장이 왕이라서.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어서 우리가 말을 안 듣고 몰래 딴 데 가면 바로 쫓겨나거나 감옥으로 보내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 리조트 뒤편에 있는 그 모습인데 너무 쾌적해갖고 저는 뉴캘레도니아가 다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막상 정글로 들어가니까 시작이 됐죠. 엄청 울창하고 빽빽하고 당연히 길은 없고 우리가 길을 만들어 가야 되고 엄청 뒤졌습니다. 뭐 정글 바인드 너무 멋있게 있고 무조건 있다. 우리가 크랩 못 발견하면 이건 바보다 할 정도로
환경이 너무 완벽했었어요. 이런 데 보면은 저 뒤에 반얀트리도 있고 막 이런 데 막 다 뒤지면은 너무 많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알게 된 정보가 가면은 그냥 있대요. 특히 리키는 진짜 발견하기가 쉽고 크레는 운 좋으면 발견할 거래요. 그것도 무더기로. 그래서 운에 맡기자고 갔는데 뭐 리키는커녕 차와 뭐 가고일 아무것도 발견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다 하나하나 샅샅이 뒤지고 허가받은 모든 정글을 다 뒤졌는데 사실 다른 파충류는 진짜 많이 발견됐어요. 스킨크가 굉장히 많고 이따가 좀 타종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킨크가 굉장히 많고 양서 파충류가 진짜 다양했어요. 곤충도 매우 다양하고 이런 환경 속에 정말 다양한 종이 살고 있는데 크레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뒤지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게 거의 모든 크레는 이 해안가에서 50m 안에서 해안가 주변에서만 발견이 됐대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주변은 아까 같은 정글은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모든 공기가 차단이 됩니다. 딱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용하고 새소리밖에 안 들려요. 근데 이 해변가를 가면 바람은 계속 솔솔솔 불고 그 나무에 틈들이 많아서 바람이 계속 부는 걸 느껴요. 밤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아침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통기하는 게 환기를 시키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를 저는 여기 가서 알았습니다. 이 종류의 나무에서 대부분 발견됐다고 이미 좀 조사를 하고 갔었고요. 이런 돌틈에도 발견이 되는데 대부분 5m 밑으로 발견이 된다고 그 족장님이랑 거기 주민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기후랑 식물이랑 포식자 그리고 먹이 가장 중요한 오늘 이 PT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가서 너무 신났어요. 온통 이런 숲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는 없으면 잘못됐다. 이건 진짜 멸종 위기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신이 나서 막 탐사를 하는데 우선은 별의별 처음 써보는 장비들을 다 사갖고 갔었습니다. 풍량도 재야 되고 조량도 알고 싶고 진짜 습도가 어떤지 온도가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평균 온도가 26도에서 29도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27도, 한낮에는 28도가 제일 많았고 조량, 그러니까 햇빛의 양은 굉장히 셌어요. 근데 그게 정글에서 햇빛의 양이냐 아니면 해변가에서 햇빛의 양이냐에 따라서 너무 크게 차이가 났고 정글을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진짜로 해 다 진 것처럼 어두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조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뭐 UVB가 필요하냐 필요 없냐 이거는 이미 밝혀진 사실이지만 얘네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느끼게 됐고 습도는 80%였습니다. 근데 바람이 이제 계속 부니까 우리가 여름에 느끼는 그 끈적한 짜증남 있잖아요. 그런 짜증 지수가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정글 안에서는 많이 생깁니다. 뭐 모기도 많고 땀 계속 나고. 근데 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해변가는 계속 바람이 부니까 좀 약간은 쾌적했어요. 너무 땡볕에만 없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바람은 뭐 1.3m로 나오는데 사실 그 정도면 우리가 산들바람 솔솔솔솔 부는 정도로 바람이 붑니다. 차트도 제가 이제 다 만들어서 1시간마다 제가 온도를 잰 거거든요. 아침부터 새벽까지 제가 온도를 다 쟀고 새벽에는 한 번 하루만 쟀었고요. 기록을 다 남겼었고 식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보시면 이 식물이 가장 눈에 띄거든요. 도착하면 한 100m까지도 자란대요. 제가 본 거 한 3, 40m대 높이에 있었는데 아열대성 침엽수 아로카리나라는 나무입니다. 그 아로카리나는 이쪽 지역 섬들에서만 발견이 되는데 한 27종이 있는데 그 중에 19종이 이 뉴칼레도니아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제 알게 되죠. 뉴칼레도니아가 마치 마다가스카스처럼 고유의 종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크레리키, 차와 이런 것도 뉴칼레도니아만 있고 근데 주변에 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섬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식물들도 그 섬에만 사는 식물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런 기생식물들도 굉장히 많았고 양치 식물들이 한 3m까지 자라는데 우리가 고사리 따먹고 무쳐먹고 하잖아요. 그런 고사리가 막 나무처럼 있어요. 이렇게 우산처럼. 그래서 양치식물들이 굉장히 많고 다양하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 토양도 굉장히 질퍽한 토양이 있지만 해변가는 또 다 산호섬처럼 돼 있어서 굉장히 딱딱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던 거는 과연 어떤 토양의 알을 낳지였어요. 그래서 알을 낳을 때는 좀 정글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해봤습니다. 그 해변가에 있는 땅들은 다 얼마 파봤는데 얼마 못 파고 다 돌이거든요. 다 산호로 돼 있어서. 근데 깊숙이 들어갈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숲의 땅으로 변화되는데 이상한 거는 거기서 발견된 적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아열대성
침엽수, 아로카리나라는 이파리들인데 되게 특이하게 돼 있는 게 태풍이 많이 온다고 해요, 이 섬에. 근데 보면은 이게 마디마디가 이파리에도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유연해요, 그 대나무처럼. 그래서 아무리 높아도 휘청여도 안 부러지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만큼 종이 처음 보는 나무 식물들을 발견했고, 제가 갔을 시기에는 사실 꽃이 지고 열매가 많이 맺어져 있는 가을 시기에 갔어요. 그래서 꽃은 많이 발견 못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거가 비바리움에서 크레를 키워봤는데 꽃을 따먹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그 광경을 봤었거든요. 작은 꽃들은 따먹어요, 얘네가. 그리고 미국 브리더들한테도 얻었던 정보가 꽃에 있는 비폴렌이라는 성분을 크레가 좋아하고 영양가가 되게 도움이 된다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꽃에 얘네가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비바리움에 키우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키우셔도 돼요. 근데 물론 그 비바리움을 다 망쳐놓기 때문에 키우시지 말라고 하는 거지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키우지 말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꽃을 피운 식물이 있었는데 그 식물의 꽃들을 다 따먹고 고사리류처럼 줄기가 얇은 거는 물고 뽑아서 바닥에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물 행동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되게 신기한 광경이었었어요. 이게 뽑아갖고 버리고. 그게 재미 때문에 그런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지 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식물이랑 관계가 좀 있구나. 꽃이랑 특히 그리고 꽃을 좋아할 수 있구나. 그 향에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소리에는 둔감하고 후각에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 나무가 크레가 가장 많이 발견됐다는 그런 화렵수인데 여기에도 꽃이 폈는데 약간 무궁화 같은 꽃이 폈더라고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숲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양치 식물들 그 고사리류가 이렇게 굉장히 무성하게 있고 이 중간층은 아무것도 없고 한 3m 높이부터 또 무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에서 또 보셨겠지만 우산처럼 이렇게 그늘막이 있고 한 무릎 앞 허벅지층으로 양치 식물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게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리고 균사체도 되게 많이 발견됐고 버섯류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포식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책으로만 읽었었거든요, 포식자에 대해서. 근데 막상 갔더니 분명히 얘네가 멸종 위기종으로 가기까지는 고양이 탓이 많았을 거다라고 확신했어요. 왜냐면 야생 고양이가 되게 많아요. 여기 트라이팔라 야생 고양이가 있는데 꽤 보컬이네요. 화이트 퓨하고 많은 거 보니까. 아무튼 야생 고양이가 탐사 중간에 그냥 정글에서 막 나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네의 포식자가 없어요. 유일하게 있는 게 이제 맹금류들을 실제로 봤습니다. 독수리들도 봤고 제가 소쩍새도 한 사람 머리만한 소쩍새도 실제로 봤는데 너무 빨라갖고 사진을 못 찍었거든요. 근데 이 맹금류들도 유일한 고양이의 포식자 또는 동등하게 먹이를 공유하는 포식자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외가리 같은 생물도 많고 갈매기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앵무새, 굉장히 큰 앵무새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조류도 얘네의 포식자가 충분히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리키에너스 같은 다른 크레보다 더 큰 종들이 많이 서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종의 파충류들도 굉장히 많은데 스킨크들이 종류가 많았거든요. 정말 나무 위에서 또 그라운드 종도 많았고 그러니까 사실 누가 먹이고 피식자인지 모를 정도로 포식자인지 피식자인지 모를 정도로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에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만한 작은 사이즈의 하우스 게코랑 스킨크들은 진짜 많았어요. 그냥 투다다다 우리 그 동남아 가면 많이 볼 수 있듯이. 그래서 제가 발견한 그 바베이아라는 하우스류 게코처럼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저게 SP라서 되게 보기 힘든 바베이아였다고 독일 생물학자가 연락이 왔어요. 저 사진을 인스타로 올렸을 때. 그래서 이게 저희가 발견한 첫 번째 파충류였거든요. 그냥 별거 아니듯이 놔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게 되게 보기 힘든 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한 30에서 50cm 되는 스킨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킨크들이 먹이가 될 수도 있고 또 새끼 크레를 충분히 잡아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고 자포니스 하우스 게코라고 하는데 동남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하우스 게코입니다. 그냥 우리가 호텔에서 막 다다다닥 붙어다니는 그런 종류인데 전 뉴칼레도니아에서 발견했으니까 특별하겠지 했는데 그냥 똑같은 종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먹이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많고, 갔더니 저는 가을에 갔기 때문에 열매가 정말 많이 맺혀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발견한 열매들은 대부분 파인애플처럼 겉에가 딱딱한 아이들이 많았어요. 물론 당도는 굉장히 높은 과일류의 과일들이 많았고요. 근데 가을이라 그런지 떨어져서 썩어 있는 과일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얘네가 과일을 따먹기에는 너무 두터운 표피층을 갖고 있는 열매들이고, 베리들도 있었거든요. 뭐 블루베리 같은 조그만 크랜베리 같은 것들, 그런 거를 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떨어진 과일에 썩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코코넛 크랩이라던가 이런 아이들이 긁어 먹은 후에, 이미 표피층이 망가진 후에 크레가 와서 먹을 수는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우리가 아까 서로 포식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개미가 가끔씩 언급되잖아요. 그 개미가 크레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먹이 경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열매가 떨어졌을 때 개미가 엄청 많았는데, 그 개미랑 고양이가 다 다른 나라에서 온 거라고 해요. 다 배나 아니면 짐칸에 실려갖고. 그래서 개미랑 고양이가 이 섬을 점령했는데, 그 개미가 크레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크레가 먹이가 될 만한 애들을 다 먹었기 때문에 경쟁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일도 굉장히 많았지만, 종류가 많았지만 분명히 과일이 주된 먹이는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런 귀뚜라미류 같은 풀벌레가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근데 신기하게 모기는 많이 없었고, 풀벌레랑 딱정벌레류, 뭐 사슴벌레 같은 거, 애사슴벌레 같은 종류가 되게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꽃은 많이 발견되지 못했지만 꽃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됐고, 맨 처음에 발견한 곤충이 사마귀였어요. 잡아서 관찰하고 했는데 우리나라 종이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크기랑. 그래서 특별히 다르진 않았는데 사마귀가 여기 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하늘소 종류가 진짜 많았습니다. 근데 다 대형 하늘소는 아니고 작은 하늘소들. 그래서 딱정벌레류가 진짜 많구나, 특히 사슴벌레류도 굉장히 많구나를 알게 됐고, 하늘소가 가장 많이 발견됐고 종류가 되게 다양했고, 서적도 찾아봤는데 이름 모를 하늘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아직 이름이 안 지어진 거죠. 뭐 제가 지을 걸 그랬는데 아무튼 학자가 아니라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늘소 종류가 굉장히 많았고, 우리나라로 치면 벼메뚜기, 이런 풀벌레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크기가 그렇게 안 컸어요, 다. 얘네도 가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발견되는 시기거든요, 성체로. 근데 이런 풀벌레들이 정말 많이 날아다녔는데 크기가 되게 작았다. 그래서 그 크기가 정말로 크레가 딱 먹기 좋은 크기, 벼메뚜기 사이즈, 한 손가락 2마디 좀 안 되는 사이즈 아이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리고 곤충류가 굉장히 많았고, 생각보다 잠자리도 한 4종 정도 본 것 같고, 우리나라랑 같은 종류는 아닌데 시뻘거거나 시꺼머던가 원칼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잠자리도 굉장히 많이 보였고, 나비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근데 나비는 이제 날아다니느냐고 제가 사진을 못 찍었는데 나비 종류도 굉장히 많았고, 제일 이제 놀랬던 거는 이 야자수 배짱이라고 하는데, 얘네가 이제 소리를 내면 1km 밖에서도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얘네 크기도 굉장히 커서 막상 잡으려고 했을 때 되게 무서웠었습니다. 진짜로 무서웠었어요. 얘네가 나를 공격 못 한다는 것도 아는데 못 잡겠더라고요, 이렇게. 그 정도로 위압감이 있었고, 굉장히 큰 풀벌레도 산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마치면서 제 꿈이랑 목표를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냥 전 세계의 아까 필립 보졸리 같은 사람처럼 크레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나름 책도 많이 보고 있고, 지금 책도 천천히 쓰고 있고, 아무튼 이 종에 있어서는 정말 제일 전문가가 되고 싶은 게 제 꿈이고, 목표는 여기 보시면 그 섬에서 유일하게 있는 마켓에 새우깡이 팔아요. 제가 이거 보고 정말 놀랐어요. 와, 새우깡 농심 진짜 세일즈 진짜 잘하는구나, 여기까지 진출했구나 를 느꼈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좋은 게 있으면 저는 해외에 많이 알리고 싶어요. 최대한. 우리 클에 여기 있는 브리더들 진짜 너무 훌륭한 브리더들 너무 많거든요. 다 여기 계시잖아요. 전 이분들이 해외에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것도 좋다는 거를 많이 알렸으면 좋겠고, 제가 해외를 계속 드나들면서 느낀 바, 우리나라의 클의 퀄리티로만 보자면 월등합니다. 평균이 너무 높아요. 우리보다 더 좋은 크레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해외에 다 계시지만 우리가 너무 많이 발전됐어요. 근데
속상한 거는 우리끼리 경쟁은 굉장히 치열한데 해외랑 경쟁할 생각은 갖고 있는 분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우수성을 해외로 알리고 싶은, 이바지하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러고 있고 준비 중에 있고 저는 최대한 수입도 하고 싶지만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싶은 게 제 지금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제 가장 큰 목표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미나를 마치면서 뭐 퀴즈도 낼 거고 Q&A 시간도 가질 텐데 제가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오늘도 가격에 대해서 많이 물으시고 왜 비싸요? 왜 가격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가 날까요? 했을 때 사실 제 그 가치관이 있는 게 가격이 그 아이의 가치를 매겨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얼만큼 그 가치를 매기느냐에 따라 그 값이 매겨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키우는 크레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소중히 여길수록 그 값어치는 더 높아진다고 전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돈을 떠나서 나한테 얼만큼 소중하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 값으로 뭐 100만 원이다. 아, 그럼 얘는 100만 원의 값어치가 있구나가 아니라 내가 100만 원 이상의 값어치로 얘를 여기실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한테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남한테 기준이 있으면 아, 저게 100만 원이구나 하면 그냥 100만 원짜리인 겁니다. 근데 나한테 기준이 있다는 거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자기의 기준이 생기면 나한테 맞는 가격들을 아이들이 보이실 겁니다. 저는 저도 그렇게 해왔고 그걸 엄청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적어도 여기 와 계신 분들은 그 기준을 확실하게 세우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앞에 쓴 이유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세우려면 공부를 진짜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를 사실 마지막에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퀴즈를 이제 드릴 건데 첫 번째 퀴즈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풀네임을 말씀하시는 분께 맞습니다. 한 번에 맞추실 줄 몰랐는데 필립 보졸리라는 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지금 이 개체들을 키울 수 있게 가장 큰 이바지를 하고 계시고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저처럼 어디든 나와서 최대한 한마디라도 더 알려드리려고 엄청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퀴즈를 냈고 두 번째, 크레스티드 개코의 학명을 얘기해 주십시오. 혹시 학명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정답입니다. 코렐로푸스 실리아터스예요, 이름이. 근데 그 전에는 6년 전에는 랩토덱틸러스 실리아터스였어요.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키우는 게 귀엽고 좋고 다 좋은데 제가 뭐 항상 영상에서도 말씀드리는 게 역사를 모르면 어디서 기원이 되는지 모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근데 우리가 키우는 거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학명이 먼저, 학명 몰라도 돼요. 사실 모르셔도 되는데 적어도 누군가는 이런 걸 얘기해 주는 사람은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렐로푸스 실리아터스고 랩토덱틸러스 실리아터스에서 바뀐 이유는 랩토덱틸러스라고 하는 목은 온도 변화로 성별을 구별할 수 있는 종들이 속하는 게 랩토덱틸러스입니다. 근데 그 온도 변화로 크레가 성별이 나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서 코렐로푸스 실리아터스라는 걸 처음으로 학계에서 발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변화됐다는 게 옛날 책 보면 다 랩토덱틸러스 실리아터스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모른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걸 퀴즈로 한번 내봤습니다. 지금 궁금하신 거, 특히 뉴칼레도니아 탐사에 있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Q&A 시간을 갖고 마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몇 박 며칠로 갔다 오셨냐고? 9박 10일로 갔다 왔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었지? 제가 그러면 정확한 액수는 조금 그렇고 얼마 이상이다라고 하는데 개인당 700만 원 이상 썼습니다. 네. 스킨도 많다고 했는데 레드아머드도 맞습니다. 무슨 레드아머드 레드 아머드 스킨크는 이쪽에서 사는 아이가 아니라서 여기서 발견이 안 됐었습니다. 대부분 그 지브라 스킨크랑 핑크터 스킨크 같은 이렇게 매끈한 스킨크류가 대부분이었어요. 신규 종을 뭐 발견하신 네.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원래 영상을 만들었어야 되고 제가 여기서도 또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되는데 학계에서 인정을 아직 안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발견된 그 스킨크가 테러 스킨크라고 하는 종인데 그게 여태까지 지구 역사상
8번째 발견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8마리밖에 못 봤어요. 근데 그것도 텀이 굉장히 몇십 년, 몇백 년 텀으로만 발견됐던 거라 엄청 신기한 애를 발견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그거의 준성체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준성체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판단하는 건 얼굴의 골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서 학계랑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우리는 뭐 정부로는 그냥 유튜버였고 저는 그냥 아무개였고 그런 학계에 있는 분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은 받았으나 인정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건 좀 어려워서 아무튼 그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진짜 와 우리 진짜 대단한 일을 해냈다라고 생각했는데 인정받는 데까지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사찰을 하실 때 트레만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면 뭐 이런 것들 다 뭐든 찾아봐야지 이런 아 이것도 재미난 건데 저랑 준호랑 좀 싸웠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랑 정부르는 일단 숙제 끝내놓고 딴 거 하자. 그러니까 크레 먼저 발견하고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크레가 만약에 여기서 발견됐다 그러면 이 주변 5m를 다 뒤질라 그랬어요. 토양이 뭐고 무슨 뭐 산성이며 알칼리성이며 뭐 조량이 어떻고 무슨 시간에 몇 도에서 발견이 됐는데 다 조사하려 그랬는데 발견을 못 하는 거예요. 2일차, 3일차, 4일차, 7일차, 8일차가 되는데 발견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하려고 그랬던 게 되게 많았어요. 듀공 찾아서 가고 앵무족에 발견한 뭐 저 어부한테 가서 뭐 인터뷰 따고 뭐 별의별 계획이 다 있었거든요. 뭐 트롤링 낚시해갖고 뭐 청새치 잡고 이런 것도 유튜브에 찍고 진짜 계획이 많았는데 끝까지 크레를 발견 못함에 있어서 다른 걸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면 또 가실 계획도 있으셔서 갈 겁니다. 원래는 올해 10월 달에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아직 족장님의 답변이 없었어요. 근데 족장님 없이 가면은 그냥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얼만큼 그분이 파워가 있는지를 이제 알아서 그분 이제 이메일로 이제 주고받는데 아직 답변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무기한 연기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원하는 거는 그냥 탐사를 허락해 주는 게 아니라 못 가게 했던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을 오케이 해주실 때까지 저희는 이제 계속 이메일을 보내려고 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데이비드 코프만이라는 그 미국 유튜버가 있어요. 생물 유튜버. 유명한 분이신데 그놈이 다 망쳐놨습니다. 이 모든 거를. 뭐냐면 그 친구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지역들을 들어갔어요. 거기서 촬영을 한 거더라고요. 그 크레를. 왜냐면 제가 탐사를 갔다 와서 미국을 가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때 돼서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사실 거기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구치소라고 하나요? 그 임시 깜빵 거기까지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들어가지 말라는 건 들어가지 마라고 경고를 줬던 거고 근데 그 친구가 왔다 간 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밀렵이 있었던 게 3년 전이라고 해요. 그 일본 사람들이 밀렵을 해서 그게 또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 감옥에 계시는데 그런 분들의 그 이력들 때문에 허가가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만약에 오케이만 떨어지면 아마 그냥 바로 가지 않을까.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금지구역이 왜 금지구역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까먹고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이 섬 사람들은 그 부족민들이라서 신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믿어요. 태양의 신, 뭐 바다의 신, 여러 신들이 있는데 리키는 밤의 악마라고 불립니다. 리키가 이 부족들한테는 밤에 나무에서 내려와서 사람으로 변한다는 그 속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무서운 존재예요, 리키가. 우리나라한테는 약간 까마귀 같은 존재 같아요. 좀 불운을 좀 상징하는. 근데 리키도 이 사람들의 신의 한 명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는 게 있고 크레는 숲의 요정이라고 불려요. 그만큼 고유종들을 엄청나게 아낍니다. 되게 소중히 여겨요. 아까 그 지도에서 나온 뭐 듀공, 뭐 앵무조개 이런 거 사실 다른 나라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관광 상품으로 이렇게 내비치고 이들이 얘네를 보호하고 싶어서 굉장히 애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도 못 들어가게 해놓고 어느 지역에 가면 많이 있는지도 이분들은 다 아세요.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한 이유를 저는 굉장히 리스펙이 되더라고요. 그분들의 그런 노고가. 근데 저희가 이제 알고 보니까 저희가 탐사했던 지역은 그 카멜레온 게코라고 아시나요? 작은 아이들, 뭐 비엘라디, 뭐 이런 옥시덴탈리스 이런 아이들이 발견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가 크레를 찾다가 그런 애들이 발견될까봐 그런 곳으로 대신 인도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구독자분들이랑 해가지고 같이 가는 투어 계획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두 번째로 가게 되면은, 그리고 크레를 찾게 되면은, 저는 바로 여행사를 차릴 겁니다. 그래서, 뭐,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뭐, 구독자분들이건, 브리더분들이건 모시고, 왜냐면, 한 번 루트를 찾는 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찾게 되면은, 그 서식지를 알게 되고 찾게 되면은, 실제로 그 후의 계획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부한테도 장난으로 얘기했던 게, 야, 이거 내 아이디어다. 만약에 발견되면 나 모든 일을 그만두고 나 여기 와서 살 거야. 대신에 너네가 오고 싶다는 사람들 보내줘. 내가 여기 투어리스트로 있을게. 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생각이 없는 건 아니고 그런 정도로 지금은 제 소원은 몇 년 안에 아내랑 저희 아들이랑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가서 살아보는 게 지금 꿈 같은 일이긴 합니다. 근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 거예요. 또 다른 질문 또 있으십니까? 네. 칼레도니아가 그냥 식사 목적이 아니라 여행 목적으로 가기에는 괜찮은가요? 맞습니다. 여행 목적으로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양지예요. 그리고 고급 휴양지예요. 이게 낙후된 곳은 되게 낙후됐는데 프랑스인들이 아주 멋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도 되게 곽광받는 휴양지고, 일본 어떤 엄청 유명한 소설가가 뉴칼레도니아에 대해서 소설을 쓴 게 있나 봐요. 그 후로 신혼여행지로 되게 많이 가고,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직전에 뉴칼레도니아 직항 항공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 항공사가 문을 닫고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그만큼 그냥 여행 가시기도 좋고, 아까 그 소나무섬 말고도 그 곳에 도착하면 아마 여기 살고 싶다라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모든 게. 불어는 좀 공부하시고 가시면, 영어는 아예 못하고 손짓 발짓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여행은 당연히 가실 수 있고, 물가가 좀 비싸다는 거. 전문가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전 세계적으로. 물론 오래 하셨고 20년 동안 연구하시고 그런 분들 진짜 많은데, 진짜 이 한종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으신 분은 아까 그 필립 드 보졸리, 그분밖에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모릅니다. 그분을 이을 사람이 미국에 있는 뭐 릴 몬스터라는 그분인데, 그분도 사실 본업이 따로 있는 분이라 저는 뭐 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이유입니다. 질문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이번 세미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